안녕하세요. 바로 오늘 치러진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와 미네소타 유나이티드가 맞붙은 2026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10 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LAFC가 상대해야 했던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서부 컨퍼런스에서 5승 2 무이패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리그 4위에 올라있던 팀이었고, 현재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던 LAFC와 성적 자체가 완전히 같은 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력 차이가 확 벌어진 상대가 아니라 순위표 바로 옆에서 숨막히게 붙어있는 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LAFC는 최근 공식전 4경기에서 이 무이패를 기록하며 승리를 챙기지 못한 채 살짝 답답한 부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 무영패, 심지어 리그사 연승이라는 미친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경기가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홈구장 알리안츠 필드에서 열린다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전 분위기만 놓고 보면 미네소타 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LAFC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3위와 4위 팀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와야 리그 3 위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LAFC에게는 승점 하나하나가 진짜 밥줄처럼 걸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정이었습니다. LAFC는 북중미 챔피언스컵까지 포함해서 4월에만 공식전을 무려 8경기나 치러야 하는 미친 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만 33세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 모든 경기를 전부 다 뛸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를 앞두고 LAFC 구단이 공개한 원정길 비행기 탑승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경기장에 도착한 LAFC 선수들 사이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당장 지난 주말과 주중 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휴식을 취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된 북중미 챔피언스컵 4강전을 대비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경기는 손흥민을 갈아 넣어 당장 버티는 경기가 아니라 손흥민을 아끼면서도 결과를 챙겨야 하는 까다로운 시험대였던 겁니다. 이번 경기에서 LAFC의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은 위고, 요리스 골키퍼를 비롯해 에런 롱, 은코시 타파리, 에디 세고라, 라이언 홀링스헤드, 스테판 유스타키오, 티모시 틸만, 아르템 스몰야코프, 다비드 마르티네스, 에이선 우르다즈, 드니 부앙가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완전한 휴식을 받게 됐지만, 지난 포틀랜드 팀버스전에서 과도한 로테이션 때문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거의 주전 라인업에 가까운 구성으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전에 나섰습니다. 반대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팀의 핵심 자원들을 그대로 투입했습니다. 한때 레알 마드리드에서 중요한 선수로 활약했던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선발로 나서는 등 미네소타는 사실상 완전한 주전 라인업을 가동하며 LAFC를 상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LAFC에게 여러모로 부담이 컸습니다. 원정 경기였습니다. 상대는 리그 4위의 강팀이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 등 일부 주전 멤버들까지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LAFC는 경기 시작부터 평소처럼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에서 공을 쥐고 상대를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3백 포메이션을 내세우며 수비적인 경기 플랜을 꺼내들었습니다. 일단 버티고 말고 빈틈이 보이면 역습으로 때리는 축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경기의 주도권은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미네소타는 경기 초반부터 LAFC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특히 팀의 최고 스타 플레이어인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왼발킥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3분,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시도한 코너킥에서 바로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안토니 마르카니치 선수에게 슈팅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행히 홀링스헤드 선수가 막아내며 LAFC는 첫 번째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어 전반 6분에도 LAFC는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코너킥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마르카니치 선수에게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슈팅 역시 골문 위로 뜨면서 LAFC는 또 한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경기는 LAFC에게 너무나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빡센 일정, 로테이션, 원정 경기, 그리고 상대가 리그 4위 강팀이라는 점까지 겹쳤습니다. 하지만 축구가 늘 한쪽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가 공격적으로 올라올수록 그 뒤에는 반드시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LAFC는 바로 그 틈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LAFC는 전반 9분 단 한 번의 역습으로 경기의 흐름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가 드니 부앙가 선수와 환상적인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미네소타 수비 라인을 뚫어냈습니다. 이어 다비드 마르티네스는
각도가 그리 넓지 않은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때렸고 공은 골문 위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LAFC는 경기 초반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게 꽤 밀리는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찬스를 골로 바꾸는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며 리드를 잡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찬스 하나를 잡자마자 밥상 뒤집듯 분위기를 바꿔버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LAFC는 전반 12분에도 다시 한번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의 패스를 받은 드니 부앙가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을 노렸습니다. 비록 추가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LAFC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를 괴롭힐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LAFC는 이번 경기에서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드니 부앙가를 활용한 역습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는 자신감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고 이어 자신 있는 왼발 중거리 슈팅까지 때리며 미네소타 수비진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오늘의 다비드 마르티네스는 분명 달랐습니다.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이 평소 시도하던 후방에서부터 전방까지 짧은 패스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전술 속에서는 사실 마르티네스 선수가 크게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스는 돌파와 침투에 확실한 장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역습이 중심이 되는 경기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빛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역시 사실 이런 경기 흐름에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공간이 생기고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오고 뒷공간을 한 번에 찌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는 그냥 가만히 둘 수 없는 카드입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뛰고 있었다면 분명 드니 부앙가와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무튼 LAFC는 볼 소유에서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게 밀리는 경기력을 보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가 공을 잡는 장면이 계속 나왔고 이건 언제든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흐름이었습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전반 27분에도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 슈팅을 만들었습니다. 공은 골문을 향했고 위고 요리스 골키퍼가 손쓰기 어려운 위치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티모시 틸만 선수가 몸을 던지듯 막아내며 LAFC는 또 한 번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반 36분에는 더 위험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페페르손 디아스 선수가 결정적인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골문으로 향하면 그대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디 세고라 선수가 환상적인 블로킹으로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상황에서 세컨드볼 찬스가 골문 앞에서 다시 나왔지만 이번에는 은코시 타파리 선수가 결정적인 수비로 막아냈습니다. LAFC 수비진은 진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경기 내용만 보면 미네소타가 계속 밀어붙이는 흐름이었지만 LAFC는 마지막 순간마다 몸을 던졌고 한 발 더 뛰었고 골문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반 43분에는 미네소타의 에이스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특유의 강력한 왼발로 중거리 슈팅을 노렸습니다. 공은 골문을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반 45분에도 하메스 선수는 먼 거리에서 다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위고 요리스 골키퍼가 또다시 막아냈습니다. LAFC는 이번 경기에서 정말 많은 찬스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실점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운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수비 집중력, 골키퍼의 안정감, 그리고 선수들이 마지막 순간에 던진 몸싸움이 모두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공격 진영에서는 많은 기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은 찬스를 최대한 살려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LAFC는 전반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화려하게 지배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골이고 스코어였습니다. 결국 LAFC는 이번 경기 전반전을 1대 0으로 마쳤습니다. LAFC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조로운 흐름으로 후반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경기 내용 자체가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전반전에만 슈팅 숫자에서 11대 3으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고 요리스 골키퍼와 수비진의 집중력 있는 수비 덕분에 LAFC는 무실점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실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경기 전체의 분위기를 버티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후반전 초반에도 위고 요리스 골키퍼의 존재감은 이어졌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강력한 왼발 발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위고 요리스는 그 공을 아예 캐칭해냈습니다. 반사적으로 쳐내는 수준이 아니라 잡아버린 겁니다. 전성기 시절 못지않은 안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LAFC 입장에서는 걱정도 분명했습니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거의 역습,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비가 좋아도 언제까지나 수비적으로만 버티는 축구를